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윤석열이 옳았다. 자, 형님들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형님들이 타고 계시는 자동차는요. 자, 차선 유지. 자, 이 차선 유지 장치는요. 차선 유지 장치에 컨트롤러가 따로 있습니다. 통제 장치가. 그리고 형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후진 카메라. 자, 후진 카메라는 후진 카메라만의 모듈이 또 따로 있어요. 통제 장치, 즉 CPU가 따로 있다고. 차선 유지 CPU 별도, 후진 카메라 CPU 별도, 그 다음에 엔진을 관리하는 ECU 별도, 미션 TCU 별도,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부품마다 별도의 컨트롤러가 있는 거를 테슬라는 어떻게 했죠? 테슬라는 통합시켜 버렸잖아. 하나로. 이 하나의 CPU가 모터, 블랙박스, 구동, 윈도우 브러시, 주차, 차선 변경, 자율주행, 반자율주행까지. 결국은 테슬라가 일론이 옳았다. 모든 대한민국 전 세계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새로운 모델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벤츠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벤츠 GLC 이제 곧 전기차 신형이 나오죠. 이 GLC를 시작으로, 그리고 BMW iX3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하나의 CPU를 가지고 통제를 하는, 모든 전장품들을 통제하는 시대가 이제 왔어요. 누구 때문에? 테슬라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이제는 센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내가 굳이 센터를 가지 않아도 어디에 문제가 있네를 센터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차를 점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 자, 불필요한 과잉 정비 사라지겠죠. 하드웨어 자체가 지금 바뀌어버렸다고. 아직까지 내연기관이 사라지는 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 전기자동차에 대한 접근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자, 우리는 자동차를 기존의 휘발유차를 타고 화석연료를 이용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2, 3분의 주유로 2, 3분의 시간으로 전 세계 어디를 다 다닐 수 있어요. 길만 있으면. 하지만 전기차는 단점이 존재해요. 그 전기차의 단점은 뭐냐? 바로 주행거리, 그리고 충전 속도입니다. 내가 부산 서울을 가는데 전기차를 가득 충전해가지고 부산 서울까지 한 번에 못 간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솔직히 부산 서울을 가는데 내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부산에서 서울에 놀러를 가면은 대부분 KTX를 타고 가요. 차 가지고 잘 안 가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내가 이 차를 타고 서울까지 여행을 갈 거라는 가정하에 전기차를 바랍니다. 그래서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 그리고 차를 가지고 여행을 간다 가정했을 때는 이야기가 또 틀려져요. 왜? 여행이라는 거는 내가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움직이는 스케줄이 아니잖아. 그럼 중간중간 2, 30분씩 휴게소에 쉴 수도 있고, 충전소가 있는 백화점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그것 자체를 여행으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그러니까 전기차는, 형님들 이걸 아셔야 돼요. 전기차는요, 내가 휴게소를 가든 어디 백화점을 가든 무조건 전기차는 전기차 주차장에 대고 전기차 주차 칸에 대고 무조건 충전기를 꼽는, 이게 뭐가 된다? 루틴이 돼야 돼요. 루틴. 이러려면은 충전 시설이 많아져야겠죠. 무선 전기 좋지 무선 전기. 하지만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무선 전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주차 시 무선 충전, 그지? 혹은 주행 중 자동으로 무선 충전이 되는, 그죠? 자, 주행 중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면은 굳이 전기를 이용하는 열차들이 요거 달 필요 없겠죠? 그죠 형님들? 왜? 무선 전기 충전은요, 혹은 무선으로 전기를 내보는 거에 가장 우리가 적합한 테스트 환경이 바로 열차입니다. 그렇지. 무선은 방사형이라서.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가 실효성을 따지면은 주차 시에 무선 충전이 되는 게 가장 실효성이 높겠죠. 우리가 도로에 선을 깔아놓고 이거 지금 테스트 하는 데 있어요. 한국에도 테스트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리는 주파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선 충전기에 대고 충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률이 70% 80%라면은, 그죠? 달리면서 주행하는 거는 그 전기를 가져다 쓰는 게 효율이 낮다는 거예요. 50%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 형님들 보세요. 전기는 충전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계는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은 이 충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충전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거기에 대한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일반 비둘기하고 KTX가 요금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죠? 맞잖아요 제 말이. 지금보다 충전 예를 들어서 10분이면은 만충이 가능하다. 9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혹은 5분이면은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이 정도 시스템이 있다면 이 급속 충전기의 전기요금은 엄청 비싸겠죠. 그죠? 즉 비용의 문제예요. 이 비용은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인가? 소비자가 감당 못하는 비용인가? 그러면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중에 가장 편하면서 어떤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 바로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칸이 있죠. 이 주차칸이 있으면은 여기에 무슨 우리가 휴대폰 무선 충전기 동그랗게 코일 깔아놓은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차를 여기에 주차를 했을 때 차 안에서 뭐 플러그 앤 플레이죠. 자, 그래서 차 안에서 충전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완속 충전 걸어놓고 볼일 보면서 그냥 주차장 자체가 우리 스마트폰에 무선 충전기 같이, 그죠? 갖다 대면은 바로 충전되듯이. 그런 시스템이 아마 앞으로 좀 상용화가 될 겁니다. 지금 뭐 현대차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지만은 저는 앞으로 전기차는요, 전비의 차이. 즉, 1kW라는 전기를 가지고 모터가 얼마나 더 회전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차로 비교를 하자면은, 휘발유로 비교를 하자면은 1kW의 전비를 가지고 몇 킬로를 갈 수 있느냐의 싸움은 벌어질 겁니다. 이제 이미 이 싸움은 시작이 됐어요. 적은 전기로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적은 전기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싸움이,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싸움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는 차에 있는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 겁니다. 그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면은 차량의 무게는 가벼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율주행을 하게 된다면 자율주행이 보급화가 되고 50% 이상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더 이상 쇠로 만드는 자동차가 아니게 될 겁니다. 이미 그때는 우리가 일반 바다에서 떠다니는 통통배를 쓰는 FRP 유리섬유 혹은 카본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더 이상 자동차에 쇠는 들어가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동차는 가벼워지죠. 사고 날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들이 통신을 주고받고 지들끼리 모든 걸 자율주행을 하니까 더 이상 사고율이 인간보다 낮아지겠죠. 그러면 차는 굳이 규정 속도 다 지키면서 갈 거고 신호 다 지키면서 갈 거고 더 이상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차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점점 더 쇠가 아닌, 쇠보다는 약하지만 적당한 강도를 가진 대체품으로 대체가 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배터리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배터리 효율이 좋아지면, 그리고 그 적은 효율 좋은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전환장치가 개발이 된다면은 굳이 얘가 땅으로만 굴러다닐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가벼운데, 야, 예전에는 이따만한 배터리로 500km 겨우 갔는데 500km를, 야, 지금은 이만한 배터리로 500km를 가네? 야, 그러면은 굳이 땅으로 다닐 필요가 있나? 차 무게도 가벼워졌는데 하늘로 날려보자. 그렇게 해서 드론형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다. 왜? 드론형 자동차가 보급되더라도 그러면 형님 하늘로 막 날아다니면은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 드론형 자동차는 더 이상 사람이 운전 안 하죠. 이미 500km를 가는 이 땅으로 굴러다니는 이 시대에 이미 자율주행이 자리를 잡았다. 자리 잡고 나면은 이거를, 그렇지, 여기에 고도만 추가하면은 드론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하드웨어는 저 멀리 10년, 20년을 보고 가고 있다고. 그런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형님들이 볼 때는 마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기술을 누가 더 시장 선점을 많이 하느냐라는 싸움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은 화석 연료를 때우는 디젤과 휘발유 차량을 개발할 때에 비하면은 전기차는 개발할 게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배터리 시스템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개발해야 될 부분이야. 그걸 자동차 회사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자동차는 전비를 중요시해야 하고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적은 전기로 더 많은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치환시키는 치환 기술이 필요한 거지, 나머지는 할 게 없어. 형님들, 제가 장담하건데요, 전기 자동차는 앞으로 10년 후면은요 더 이상 갈 때까지 갔어요. 전기 자동차는 앞으로 10년 후면은요 자동차 회사가 더 이상 개발할 게 없을 겁니다. 결국은 충전과 배터리죠. 결국은 배터리와 적은 용량의 배터리로 많은 전기를 머금게 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의 싸움이지, 자동차는 더 이상 디자인 이런 거 외에는 크게 개발할 게 없다. 그렇다고 완전히 개발할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화석 연료를 쓰는 지금의 휘발유차, 디젤차를 사용하는 것만큼 더 많은 투자를 할 게 없다, 거리가. 그래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 산업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자, 지금 폭스바겐이라든지 벤츠, BMW, 뭐 테슬라하고 현대는 대놓고 공인을 했고, 그리고 뭐 볼보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왜 로봇 산업에 눈독을 들이느냐, 왜 로봇 회사들을 인수하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느냐. 결국 기름쟁이들이 갈 곳은 이제는 자동차가 아닌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제 로봇 산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정도,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면은 형님들이 생각하시는 아마 자동차 산업의 배터리를 자동차 산업의 전기 자동차의 정점은 10년이면은 충분히 정점을 찍는다. 이제 앞으로는 로봇 산업으로 가는 건데, 형님들이 로봇 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장주가 있을까요? 잘 없어요. 근데 형님들이 봐봐. 현대가 로봇 산업을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하면 어때? 엄청난 자금력, 그지? 그리고 현대가 구축해놓은 엄청난 인프라, 그리고 현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품 공장들, 이 공장들이 똑같이 부품을 찍어내는데 이제는 로봇 전용 부품들을 찍어내고 현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수출을 하고 판매를 한다면 과연 현대를 따라올 자가 있을까? 형님들이 말하는 그런 로봇 회사들은 결국은 자금에 발목이 잡혀요. 그런 로봇 회사들은 아무리 깝쳐봐야 성공할 수가 없다고. 왜? 이미 그런 한국에 있는 작은 중소 로봇 회사들은, 그런 종류의 로봇 회사들은 미국에 늘리고 지천에 깔렸거든. 어쨌든 현대가 자동차 회사를 포기하고 로봇 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높인다. 이거는 그만큼 자동차 산업의 투자를 줄이고 로봇 산업으로 투자를 늘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형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이거예요, 형님들. 환율 방어.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자, 한국 환율 방어로 280억 달러 풀어. 미국 재무부에서 개입 규모 세계 3위. 그래서 환율 관찰국으로 여전히 지정되어 있다.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주요 외환 개입 규모를 보면은, 자, 중국이 가장 많죠? 1,050억 달러입니다. 자, 인도 430억 달러, 한국 280억 달러. 1, 2, 3. 탑3 안에 들. 일본이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이유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한. No. 아니죠. 제가 예전에 형님들에게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야기했죠.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잘하는 일을 하라. 전 세계에서 하이브리드 기술의 특허를 다 가지고 있고, 하이브리드 기술의 세계 1장은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 전기차. 자, 일본에 마땅한 배터리 개발 업체도 없어. 그죠?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도, 자동차 전장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도. 일본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지만 일본이 잘하는 게 뭐다? 하이브리드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들이 잘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동차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일본은 자동차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최강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잘하는 거, 그게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면은 일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을 하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겠죠. 극강의 효율을 만들어낼 겁니다. 일본이 잘하는 건 그런 거거든. 1kW로 1의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1kW로 2의 전기를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극강의 효율을 일본은 할 거예요.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들이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다? 전기차에 대한 전환을 서서히 만들어 갈 겁니다. 일본은 이미 배터리 기술 개발은 늦었어요. 이제 쉽게 말해서 뒤차입니다. 뒤차 타는 거예요. 그렇죠. 장인 정신을 높이 사는 그 기술이,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이 일본의 기술 개발을 더디게 만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형님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일본인들 성향의 문제예요. 이거는 일본이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일본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처럼 얼리 어댑터라는 이런 게 없어요. 얘네들은 안정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뭔가 뭐라 해야 되나, 보장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제품이 보장받는 것에 대해서 얘네들은 좀 집중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하고 성향 자체가 틀려요. 생각보다 일본에서 테슬라가 많이 안 팔렸죠. 이유가 그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DNA적으로 염색체 구조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한 방어 기제가 좀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거 형님들 좀 재밌는 글이 올라와서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형님들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 재밌는 글이에요. 자, 2023년 8월 24일 한덕수를 보고 일본 총리 같은 놈이랬어요. 그리고 2023년 8월 25일 씨발 윤석열. 대충 성향이 보이죠? 그죠? 자,
한덕수 오염수 방류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하니까 일본 총리다 하면서 비아냥거렸어요. 재밌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먹어서 응원 일본 유통업계 후쿠시마 수산물 판매 입장 강조. 윤이랑 국힘은 반드시 가서 많이 쳐드세요. 이재명에게 날 세우는 권성동 권한 대행 권한 범위 제멋대로 해석 말라. 그랬더니 반란당 해체해야 하는데 했어요. 2024년 12월 16일입니다. 호재도 소용없네. 1400조 AI 투자 협력에도 코스피 약세. 2026년 7월 27일입니다. 그동안 댓글 안 쓰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거의 1년 6개월 만에 나타났어요. 레버리지 만든 놈 때문에 노후가 박살났다. 정부 놈들과 더불당 놈들아 하면서 정부 놈이라 하면서 이재명 욕은 끝까지 안 했죠. 2026년 7월 28일 어제입니다. 코스피 미국 반도체 쇼크에 6% 급락, 매도 사이드카. 우리는 더불당과 김용범, 이재명에게 속았습니다. 1년 수익이 없어지고 1년 수익 없어지고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난 레버리지도 사지 않았습니다. 나쁜 놈들 반성도 없다. 다시는 저놈들 찍지 않는다. 자 형님들 여기에서 또 하나 증명됐죠. 좌파들은 팩트로 두드려 패서 열받게 해서 갱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했죠. 좌파들은 돈으로 빰 따고 쳐 때려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았죠. 좌파들은 돈으로 교육시키면은 저절로 갱생됩니다. 힘들게 생각하시면 제 말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근데 형님들 주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인간의 양면성이 이런 데서 작용을 하는 거야. 자, 투자한 내 입장에서는 그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는데 뭐 형님들에 비하면은 저는 손실은 적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밑바닥에서 사왔기 때문에 아직도 뭐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형님들. 자, 이재명을 생각하면은 코스피 시장이 폭락하면 좋겠고 형님들을 생각하면은 뭐 이 정도에서 적당히 하고 바닥 다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게 그게 이 생각이 양쪽이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주식은 원래 제자리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 떨어질 때 즐기세요. 주가는 형님들 내려가면 오르고 올라가면 내리는 게 주가야. 그게 좀 많이 내리고 많이 올라간다는 차이지. 코스피가 왜 내려가겠냐? 코스피가 내려가서 삼성이 빠지고 다른 주식이 빠지는 게 아니야.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코스피도 빠지고 코스피가 빠지니까 나머지 잡주들이 따라서 빠지는 거야. 안 돼.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형님들이 만약에 지금 주식을 손해보고 있다면 하나만 생각하세요. 나보다 몇백 배 더 쏟아부은 우짜도 있는데 우짜가 걱정을 안 하네? 그럼 나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정신승리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5년 동안 뚜껑 열면 안 돼 형님들. 자꾸 뚜껑 열면 있지. 곰팡이 핀다 김치에. 그냥 좀 뚜껑 닫아놓고 있으세요. 나중에 또 돼갖고 와 그때 우짜님 말 듣고 안 팔기 잘했지. 그때 팔았으면은 또 할 거 아니야. 우리는 뭐다? 존버는 이긴다. 자 형님들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지게 바다에 착륙하네. 자 착륙하도록 할게요. 진정한 승자는 존버야. 뭘 걱정을 해. 어차피 올라갈 거. 야 이재명이 지 탄핵 안 당하려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올린다. 걱정하지 마 좀 제발. 근데 형님들 이거 얼마에 샀는가는 안 중요해요. 자 착륙합니다 형님들. 빠당. 오 이야 오늘은 안 뒤집어졌어요. 살짝 꼼수를 좀 썼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오늘도 후원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산삼 구입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녁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비행 시뮬레이션 점심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멸공 끝.